안녕하십니까.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PLC에서도 자기 유지 회로 같은 형태로 어떤 상태 정보를 표현해야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라는 것이 전기 전자공학 대사전에 보면은 전자 스위치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접점을 구성하는 자성태 잔류자기를 유지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유지라는 해석은 이 magnetic latching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표현하다면 이렇게 자기라는 것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셀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런 셀프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자꾸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PLC 회로에서 보면은 lookup circuit이라는 말은 상당히 와닿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요. 근데 이걸 셀프홀드 서킷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자기적으로,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석의 기원에 해당되는 마그네틱이라는 말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레칭이란 말이 닫는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전자석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유지라는 뜻이 더 맞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PLC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회로를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시퀀스 회로에서는 어떤 동작의 시작이나 동작의 종료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자기유지 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수동 조작이나 수동 복귀 같은 셀렉트 스위치가 장치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지 버튼에 비접점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릴레이와 유사한 전자 접촉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은 전기적 신호를 큰 용량의 장치를 기동하는데 중폭이 가능하거든요. 또 원격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자기유지 회로에 대해서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전류가 3상으로 있고요. 일단 전원이 주 회로선으로 넘어오기 전에 MC10이라는 차단기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접촉기에 주 접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 접점이 붙으면 이제 모터가 돈다고 보겠습니다. 3상에 이제 한선을 해가지고 이 컨트롤 회로를 만드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접촉 차단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회로 차단기죠. 회로 차단기는 생략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B접점으로 스톱 버튼을 만들었고, 이 A접점으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되면은 이 전자접촉의 코일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 컨택터가 자화가 되면서 이 주접점을 붙이면은 모터가 돌죠. 당연히 코일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쪽에 주접점도 붙지만은 이 보조접점인 A접점이 이제 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스위치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다 떼더라도 이쪽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코일에는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 접점 회로에 MC의 주 접점 회로는 계속 전원을 공급해서 모터가 돌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B접점인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코일에 자화된 코일이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결 고리가 끊어져서 MC 접점에 주회로 접점도 끊어지는 이런 게 이제 자기유지 회로죠. MC12까지만 전원이 연결이 된 거고요. A 접점을 누르게 되면 코일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컨택터가 연동이 돼서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동시에 A접점도 연결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죠. 그때 A접점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전원은 계속 MC A접점을 통해서 코일에 전원은 계속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 스톱을 하기 위해서 B접점을 눌러서 끊어주면 전원이 끊기는 거죠. 그때
이 접점도 원위치가 되는 거고요. A 접점이 원위치가 되고, 여기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이 접점도 원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스프링이 밀어내서 접점을 끊어버리죠. 당연히 모터가 꺼지는 거고요. 그러면 왼쪽에서 봤던 그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봤던 그 시퀀스 회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 회로 선을 그리고요. 우리가 눈에 익숙한 그림으로 바꾸면 이런 시퀀스 도면이 될 겁니다. NC가 이제 B 접점이 되고 여기가 A 접점. 이래 가지고 보조회로 헬선이 구성이 됐고요. MC의 코일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그 MC 접점에서 같이 따온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MC 마그네틱 컨택트에 같이 붙어있는 심볼들이죠. 회로의 흐름을 계산해 보면 이 회로로 전원이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회로선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회로가 있다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으로 연결해서 코일이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 커넥션이 연결해서 삼선이 공급이 되고 당연히 A 접점이 B 접점으로 연결돼서 자개로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회로는 계속 이 방향으로 살아서 코일의 접점이 유지가 되고 모터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접점으로 연결을 끊어주는 경우에 이 접점도 끊어지는 이런 시퀀스로 설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회로는 시퀀스 도면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유지 회로고요. 이런 비슷한 회로를 XGB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그 자기유지 회로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더라도 자기유지가 돼서 모터 A가 계속 구동이 나오고요. 버튼을 눌러서 모터 A를 스톱시키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이런 그 모터 A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구현해야 되고 스탑의 위치는 꼭 이 위치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시퀀스 도면을 그대로 이 PLC로 옮겼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입력 접점이 NC로 있는 B 접점의 스탑 버튼이 하나 있고요. A 접점 심볼로 있는 스타트 버튼이 입력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으로 이제 MC라는 마그네틱 컨택트를 접점에 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출력이 하나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과연 지금 이렇게 코딩이 된 이 부분처럼 여기를 B 접점으로 코딩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력 접점은 뭘로 받아야죠? 여기를 A 접점으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비접점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 부분을 비접점을 써야 되고, 비접점 그 상태를 왜 비접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이 앞전 다른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비접점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퀀스 도면이라면 이 비접점으로서의 그 스탑 비튼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접점의 입력도 비접점 신호를, 그러니까 노멀 클로즈 신호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노멀 클로즈를 받아왔다면 시퀀스는 레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넌중 수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Q. 이 부분이 A 접점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로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B접점이 이렇게 항상 스탑 비트를 B접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B접점이 ON이 된 상태로 발생을 할 거고, 여기에 입력 신호는 A접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PLC를 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모터 A를 작동시키려면 P1인 스타트 버튼이 눌렀다가 떼지면은 모터의 출력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 모터를 스톱시키고 싶으면은 이 B접점으로 계속 들어간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 A접점으로 바뀌죠. 여기가 이제 이 B접점을 누르면은 B접점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리셋이 되고 다시 얘는 다시 온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리셋 버튼이 작동하는.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실제 도면에 B접점으로 낮아 있으면 여기 B접점에 입력을 끌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스탑 비트면 B접점의 입력을 가져오라고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PLC 프로그램 오면은 실제 도면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화를 없애기 위해서 시퀀스 도면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기억하기 위한 회로가 없어요. 그런 메모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자기 유지라는 이런 도면을 따라서 결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 부분이 PLC로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자기 유지 회로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을 다시 쓴다면 여기까지를 비실행문 설정으로 커맨드로 바꾸고 저는 이렇게 코딩을 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기억을 0으로 지우는 set과 reset이라는 명령어가 이 XG5000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XGB CPU에는 그런 실행 명령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물론 그 오래전에 있던 마스터 K 시리즈에는 거기도 비슷한 그 레더 다이어그램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는 그 set, reset 그런 명령어가 없는 경우는 있는데, 자기유지 회로로 어떤 기억을 계속 상태를 가져가는 회로를 구현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런 CPU에 이런 커맨드가 분명히 있고 실행이 된다면 저는 굳이 자기유지 회로를 써야 될 필요도 없고요. 자기유지를 했다가 그 리셋 시키는 이 이치도 저는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set, reset 코일로 한번 코딩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비트가 들어온다면 내부 접점 회로의 출력을 M0라는 값에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이 눌러졌다 지금부터 그렇게 되면 출력으로 M0 값이 켜져 있으면 M0의 출력이 1이라는 출력이 나온다면, 이런 비트 값이 1로 바뀌어 있다면 그런 뜻이죠. 출력을 모터 A를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리셋은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쯤에서 P0가 스탑 버튼이죠. 스탑 비트가 들어오면 바로 리셋을 M0를 리셋을 하는 겁니다. P1 스타트 버튼으로 M0를 플래그를 켜주고, 그 다음에 스탑 버튼으로 M0의 플래그를 제거를 하면 얘 M0가 켜져 있냐 꺼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모터의 출력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컨트롤 W로 컴파일을 했고요. 저는 이런 유지를 하고 싶다는, 실제 모터가 스탑이 돼야 될 위치는 반드시 여기서 M0가 눌러지자마자 스탑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퀀스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탑 비트를 이렇게 이쪽에 고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출력을 만들어 놓고 실제 이 스탑이 가기 위해서는 한번 원 스캔을 다시 타고
맨 위로 그 스캔 타임이 올라갔을 때만 이 스탑 비튼이 먹어서 실적으로 스탑을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이 다른 나머지 럼을 다 해결하고 스탑 비트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스탑의 이치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물 흐르듯이 시퀀서 흐름이 맞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타이머, 그 다음에 카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기억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발생한다면, 저는 앞으로 자기 유지 회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셋 비트와 리셋 비트를 이용하는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가 적절한 그 시점에서 그 행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레더 다이어그램을 앞으로 구현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PLC 프로그램에서 자기유지 회로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 상태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래서 절대 스타트 버튼과 스탑 버튼이 눌러지는 때 필요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질 때 하는 행위를 하면 되고, 이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